안녕하십니까. 일과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엄청 많으세요. 아니 도대체 좋은 고등학교 왜 가야 되는 거냐. 내신만 잘 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거 고교 블라인드라는 것 때문에 이제 티도 안 나지 않냐 이러십니다. 자, 이 고교 블라인드 도대체 얼마나 가려질까요? 이 고교 블라인드는요, 2019년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요, 이제 더 이상 그 고등학교와 각 대학에서 제공되었던 정보들을 이제는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학교 이름, 지역 이런 거 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름도 모르고 동네도 모르고요. 그렇죠? 남은 건 오직 하나입니다. 이게 남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가르쳐만 했던 고교 블라인드가 흐트러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 세하고 브로셔를 보니까요. 아예 강조를 해놨어요. 고교 블라인드 전에 5년 동안은요, 이 연평균 170명 정도를 서연고 의치한을 보냈는데요. 이게 블라인드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늘었다인 겁니다. 물론 수능이 늘어서 늘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혀 블라인드 영향을 안 받았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하고 이 브로셔에 같이 들어있던 내용인데요. 세하고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잘 생각해보죠. 저 특성화 프로그램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특성화 프로그램에서요,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보여요. 그쵸? 자, 무엇을 알 수 있다? 어느 고등학교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명문고등학교의 일부들은 학교명을 쓰지 않더라도 학교명까지도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 그런 친구들 뭐 서울대 많이 가고 의대 많이 가는 학교들 한 2, 30곳 알았다고 해. 그럼 그거 말고요. 그 이외의 친구들 학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옆에 학교랑 이 학교랑 어떻게 알아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블라인드 때 남은 한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건 올해가 아니라요. 전년도 동국대 입학사정관 자료입니다. 네, 이런 걸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표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교육과정 편제표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떠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수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런 거 들을 수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는요. 과학을 물화생지 중에 생명을 빼고 세 개 들었어요. 뭐 이거는 사실 이 표가 없어도 충분히 학생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물리하고 지구과를 들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진로에 맞게 수업을 들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거? 천문, 천체 물리와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이겠죠.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아, 이건 당연히 아셔야죠. 제가 앞으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요, 이 친구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천체 물리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전공과 맞게 들었다면 우리 친구는 컴퓨터 공학과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고교 블라인드가 되어도 교육과정 편제표를 준 게, 자, 없는 과목을 묻지는 않겠지만 전공과 맞게 이수하였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이렇다는 거예요. 저 프로그래밍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컴공을 가고 싶었지만 못 들은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학교는 프로그래밍이 있는 좋은 학교이고 수업을 들었네요.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죠. 자, 내용 보니까요. 수학에서 수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 확통을 안 들었어요. 컴공에 가려면 확통을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합리적 의심으로는 수학과제 탐구, 미적분, 확통 중에 택 2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이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애매하고 묘하게 고등학교에서 편성해 놓은 교육과정 편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사실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했냐가 아주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래밍 수업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문교과 어디한테 있는 거죠? 특목고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수업. 예를 들어서 물리학 실험 아니면 AP 물리학
아니면 심화 물리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인지 없는 학교인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특목고인지 아닌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두 번째로 자사고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세 번째로 이 학교가 다양한 수업을 배치해 놓은 학교인지 그렇지 않고 약간의 수업을 깔아 놓은 학교인지를 알 수 있다. 즉 학교의 강점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니까 이 학교는요. 위쪽에 보니까 심화 국어와 심화 영어는 열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심화 수학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자, 그렇다면은 심화 수학이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강점 있는 학교 아니었을까요? 그쵸?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특목고와 자사고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일반고만도 충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어떠한 수업까지를 들을 건지, 그리고 내 진로에 맞는 수업이 무엇이 있는지를 선택하고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없었으니까, 없어서 못 들었어? 이런 건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교육과정 편제표가 없는 과목을 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없는 과목을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묘한 방향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고등학교 선택 이래서 중요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